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SBB테크고요. 네. 매수가가 79,000원에 비중 5%예요. 79,000원이요. 네.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네,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네. 오래 들고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도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특히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좀, 그래도 좋은 얘기를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로봇주들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또 정책 얘기가 나오면 또 언제든지 힘을 받을 수 있는데, 희한하게 로봇주들에 대한 정책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특히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편승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또 거래량도 지금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5% 정도 비중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게 손절을 하셨기 때문에 5%인 거죠. 중간중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요. 네. 이게 종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5%라도 금액은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일단은 저는 올라갈수록 좀 비중을 조금씩, 그러니까 손실이 크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해야 될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이 되게 많다라면 조금 네. 수익 난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시고 수익 나지 않은 종목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2만 원인데 네. 이게 손실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 6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인데 네. 이게 2만 5천 원 간다고 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게 아니시죠. 사실은 네, 2만 그렇죠. 5천 원 네. 가도 큰 게 손실이 줄어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네. 단번에 뭐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뭐 2만 5천 원을 갈 수도 있고 뭐 한 3만 원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갈수록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5%긴 하지만 조금씩 정리하시면 어쨌든 어느 순간에 왔을 때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종목을 좀 가볍게 가시는 게 저는 그 다음 대응하실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분할 매도를 네.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추가 매수는 판단하고 안 있습니다. 될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다른 로봇주들 좋은 것도 많은데 SBB테크를 추가 매수해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 그러기에는 조금은 약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 그 맞는 어떤 업종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아마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시장에서 뭐 저는 사실은 뭐 안정적인 종목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라면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기업들로 약간 교체 매매하는 게 조금은 더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정리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이 시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현대자동차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에다가 25만 7천 원이요. 네, 25만 7천 원이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이고, 이게 뭐 한 2년 됐나?
아, 2년 정도 3년. 되셨어요. 네, 좀 꽤 됐어요. 아, 꽤 되셔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네. 매수가까지 좀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지은 대표님. 네,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현대차 그룹 좀 오래 가지고 계셔서 네, 이제 약간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관련돼서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25만 7천 원의 가격대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최근에 추세가 좀 돌아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돌아왔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로봇 산업 관련된 로봇 사업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은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주주 환원의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수급의 유입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은 좀 남아있는데 뭐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 관세 이슈도 있겠지만 이제 수요에 대한 위축,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어쨌든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수요에 대한 위축이라던가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미뤄지다 보니 뭐 할부 금리도 높은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체를 구매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위축들은 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이라던가 그리고 로봇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는 것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고 지금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 이평선 1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상방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있어서 기다리신 기간이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팔면은 오히려 팔았는데 뭐 관세 이슈가 좀 해결이 된다라거나 우리가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탄력이 나오면 또 그것처럼 속상하신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기다려도 되는데 혹시 추가 매수를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좀 더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중 20%면은 그렇게 작은 비중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추가로 비중을 더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이제 종목이 이대로 막 추세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으면 더 답답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투자 성향이 나는 단기적인 종목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시간을 두고서 보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 단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금 다른 섹터들이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 포모 현상이라던가 괜히 여기서 내가 돈을 30%나 묶었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밀려있는 시장이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살짝 흔들리실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일본이 도요타 협상이 잘 된다던가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좀 협상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도요타 협상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봤을 때. 근데 만약에 그때 너무 비싸진 다음에 갈아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항상 이제 비중 확대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약간은 추세가 오히려 가격이 좀 높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뭔가 명확한 게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하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싸서 매수했는데 안 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해질 수 있고 만약에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오히려 앞서서 했는데 그쪽에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여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성향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비중 확대는 특히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이 열렸을 때 그리고 주가가 한번 탄력이 붙더라도 계속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히려 확실한 부분이 좀 생겼을 때 하시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한전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800원에 15%요. 9,800원이요. 예.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이게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19,000원이나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때 그것까지 올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종목 2만 원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그 아름다운 이준 대표님. 네, 아름다운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2만 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비중 그대로 2만 원까지 쭉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예, 예. 일단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종목은 좀 더 보유를 하고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2만 원대 가격까지는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정부 정책 관련돼서 뭐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오늘도 또 신재생 쪽에 5조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대한전선은 뭐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해상 풍력 쪽도 있고 해외 쪽의 모멘텀도 있고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 약간은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한번 탄력이 나오더라도 다른 가벼운 종목들 대비해서 훨훨 날아가는 느낌은 좀 없기는 하지만 저는 바닥권에서 최근에 추세를 탔고 또 2024년도에도 2만 원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해줬는데 그거 보시고 시청자님도 한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2만 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17,000원 부근을 돌파해 주려고 하다가 이때 5월달, 6월달 때 이제 17,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오려다가 이때도 저항을 맞고 좀 밀렸는데 이번에도 17,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오려다가 저항을 맞고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힘이 예. 네, 말씀하세요. 계속 좀 밀려갖고, 네. 그래갖고 그냥 있더라고 말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시간은 뭐 좀 더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2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7,000원에 대한 돌파 여부가 이번에도 살짝 아쉬웠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짝 우려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이 약간 최근에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격이 살짝 벌어져 있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21선, 14,000원까지도 좀 하방이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15,000원 부근이 오면은 비중 15%에서 저는 절반 정도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15,000원 부근 오면은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는 어차피 2만 원 생각하니까 밀려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상관없으신데 지금 시청자님이 살짝 우려를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터치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으니 15,000원 부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된다면 5% 정도라도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17,000원 돌파
해주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저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방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래량이 좀 아직 많이 안 실렸는데 거래량 동반하면서 17,000원 돌파를 해주면 2만 원까지 엄청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상황에서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15,000원에 대한 지지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수익 일단은 어느 정도는 챙겨놓으시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15,00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고요. 앞으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이스페타시스고요. 네. 예, 비중은 20%고요. 평단가는 42,000원이에요. 42,000원이요? 네, 네. 이 종목도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제가 목표가를 5만 원을 잡는데 가능할지 궁금했어요. 네, 앞으로 5만 원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창희 본부장님. 예, 유창희 본부장님. 예.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42,000원 매수시면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매수 타이밍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네. 좀 주식을 잘 하시나 봐요. 그, 왜냐면 이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네. 최근에 42,000원에서 매수한다는 게 쉽진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은 그래도 노하우가 좀 있으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는 말씀하신 5만 원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예. 지금 하이닉스가 뭐 어제 오늘 약간의 뭐 조정이 네. 나왔지만 네. 저는 하이닉스 빠르면 한 8, 9월까지 해가지고 또 한 30만 원은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HBM에 대한 어떤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 뭐 두산이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힘을 내면서 이스페타시스가 오른 걸 본다라면 저는 5만 원도 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쩌면 네. 작년 고점 네. 5만 8천 원, 뭐 6만 원도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네. 오른다라면 네. 지금이 비중이 20%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한 5%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하면서 좀 예. 끌고 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아, 예. 한 5만 원짜리 왔을 때 그러니까 4만 8, 9천 원 왔을 때 한 5% 줄이시고 또 5만 예. 한 2, 3천 원 왔을 때 또 한 5% 줄이고 그리고 네. 나서는 쭉 한 6만 원 이상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그래도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이렇게 좀 자주 이제 사고 팔고를 해서 좀 재미로 솔솔하게 봤습니다. 아, 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 사실 네. 그때 매수하기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잘 네.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만 원까지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 또 AI가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만 꼽자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를 봐야 되지 않을까. 네이버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근데 카카오는 그렇게 따지면은 4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네이버가 어저께 많이 올라온 것이지 조금만 조정을 준다라면 그래도 네이버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일경제TV입니다. 시청자님, 어디라고요? 매일경제TV입니다. 내일경제TV요? 네. 그 친절한 종목 상담 4989거든요. 네. 혹시 그 문의 전화 이렇게 요청하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아, 네. 저는 유창희 본부장이고요. 혹시 뭐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갖고 계신 종목 좀 고민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얼마에 매수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집에 있어가지고. 네. 밖에 나와 있거든요. 아, 네. 아니면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재 방송으로 보셔도 되고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궁금한 종목 없으세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얼마에 매수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많이 이름만 해가지고. 우선 이름만 해가지고. 얘기해 주셔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LG전자도 있고, 스위스 CS인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에 한 4년 전에 사놓고서는 신경을 못 썼어요. 직장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엄청 많은데. 그럼 제가 두 개 설명해 드릴게요. LG전자는 그냥 LG전자예요. 네, 예. LG전자는 예. 그냥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예. LG전자는 근데 마이너스 꽤 많은데. 마이너스 많더라도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네.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차라리 LG전자를 갖고 계시느니 삼성전자를 사시든 갈아타든가 아니면 그거 팔고요? 뭐 이런 SK하이닉스로 갈아타든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CS 윈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이제 기업이 아니라 좀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좀 흔들림이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얘기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기다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 매수가는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55,000원, 6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리셨다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듣겨요? 너무 목소리가 작으셔요. 여보세요? 얼마에 올라오면 팔으라고요? CS인드? CS 윈드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이제 재방송, 매일경제TV 재방송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매일경제TV 다시 보기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내일은 또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내일요? 네. 네, 내일은 워낙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빨라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좋았던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반도체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워낙 또 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네, 저희 연결이 안 돼서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도 말씀하신 섹터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이 공략주는 갖고 있는 섹터는. 힌트 좀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제 키워드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기업인데 오늘 전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을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네, 오늘 어렵습니다. 네,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실패로 하고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